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신 아시아타임스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정경윤 박사님께서 배터리 산업 전반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 그 슬라이드에 What to do, 뭘 해야 될 건가, 거기에 중간 그 첫 번째 중간 거기 중간쯤에 보면은 재활용도 간단히 언급돼 있는데, 배터리 산업에 엄청난 많은 과제 중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최근에 IRA 또 근본적으로 배터리 소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광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차원에서 지금 최근에 재활용 산업이 또 다른 배터리 산업의 한 축으로 또 시장으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김광주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숫자 같은 걸 말씀드릴 걸로 기대가 되는데, 저희들은 현재 저희들 협회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배터리 산업의 그 원래 시작은 이제 탄소 중립에서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큰 틀에서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과제 중에서도 저희들은 이제 수송 부분에서 어떻게 탄소를 감축시킬 건가. 아까 정경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생에너지의 안전성을 안전적인 그 재생에너지 좀 이제 플럭츄에이션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걸 ESS라는 에너지 저장지 장치에 담아서 공급할 건가, 이런 쪽에 이제 중심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IRA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최근에 저희들이 매주 이제 IRA에 대해서 정부하고 대응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자동차 경우에서는 파이널 어셈블리 조건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이 돼야만 지원을 보조금 세금 감면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조지아의 현대자동차가 30만 대 전기차 생산 공장을 이제 착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최종 조립 요건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배터리 광물에 관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광물을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채굴, 그래서 여기 뭐 표현인데 컨트랙트 되고 또 플러스 된 그 플러스에 이제 재활용, 리사이클된 이러한 광물 요건들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아까 양극재, 묵재, 분리막, 뭐 전해질 이런 배터리 컴포넌트를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 이런 요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40%에서부터 70%, 80%, 그다음에 부품은 또 이런 식으로 50%에서 90%, 100%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충족해야만이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고요. 또 여기다가 더 이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배터리 소재의 거의 80 내지 9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려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을 하면은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 국가에는 당연히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탄소 중립이 이제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만은 탄소 중립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아리백이라고 하는 게 민간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은 아리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엄청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지금 뭐 거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백을 어떤 식으로 충족해야 될 건지, 이런 거가 지금 엄청나게 업계에서는 이슈가 돼 있고, 저희 배터리 업계가 주로 헝가리, 폴란드, 미국에 나가 있는데, 헝가리, 폴란드 쪽은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고 유럽 전체의 계통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또 전기요금이 재생에너지 요금하고 일반 요금하고 차이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리백 요건에 맞춰서 전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탄소 배출량이 글로벌 워밍이 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1.5도씨까지 낮추는데 그런 여러 가지 목표들을 배터리 부분에서 어떻게 달성해야 될 건가 이런 얘기가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야가 핵심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저희들은 이제 무공해 차량 배터리에 가장 크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무공해 차량 친환경 차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ESS에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제로 에미션 비클들의 쉐어를 목표를 2050년까지 거의 50% 정도 절반은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들을 사실상 안고 있다고 지금 현재 전기차 친환경 차의 시장 침투율은 저희들 한 10%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은 수준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친환경 차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한 30% 정도의 30% 내지는 최근에는 거의 50%까지 되고 있는데 50% 정도까지의 배터리 전기차에 보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탄소 중립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빨래를 건조하는 것조차도 지금은 뭐 건조기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공기에 말려야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기여를 못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더 뭐 이런 식으로 비행기를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최단 노선으로 가야 될 정도까지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일상생활에 친환경차 지금 하이브리드 차도 친환경차로 지금 유럽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기 자전거라든가 도보라든가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 일상생활이 전환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고 그다음에 이런 걸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런 전기차도 좀 더 큰 버스에까지 이렇게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1차적으로 배터리를 전기 자동차에 쓰고 나서 수명이 다하면 그걸 ESS라든가 또 소형 이모빌리티라든가 또 가로등이라든가 또 전기 선박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사용한다고 하는 게 세컨드 라이프 배터리의 세컨드 라이프라고 그래서 아까 ESS 시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도 굉장히 ESS 시장 붐이 불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ESS 시장이 거의 40% 정도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모든 가정에 ESS가 유럽 같은데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유럽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저희 나라는 ESS가 너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ESS에 설치하는 배터리 비용이 워낙 비싸고 또 그렇게 하려면 전기요금이 ESS에 저장을 했었을 때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배터리 가격이 워낙 비싸고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이 시장이 이제 완전히 죽어 있는데 이런 전기요금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이런 시장에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배터리의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전기 선박 같은 데가 바다의 테슬라를 또 노리는 강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ESS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재활용된 ESS 쓴다든가 최종적으로 이런 배터리를 다시 이제 소재를 추출하기 위한 이런 순환 자원 순환 과정으로 가야 된다든가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EV의 전기차에 사용하고 난 배터리를 이제 과거에 16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시험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저희 전지협회에서 이제 기업들이 초창기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시장 참여를 하지 않는 과정에서 이런 제주에 배터리 재활용 센터를 만다든가 또 지금 현재 전라남도 지역에 태양광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파워 그리드에 이렇게 그런 쪽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분산 전원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환경부에서 이 배터리가 이게 사용후 배터리 뭐 새로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용후 배터리도 이걸 운반하는 게 상당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배터리를 수거하는 문제죠. 그래서 최근에 환경부에서 전국에 4개 권역에 배터리를 이렇게 수거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배터리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터리를 등급을 A, B, C 등급으로 나누어서 입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여기서 배터리를 사용후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한 300만 원 정도에 사왔는데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서 400만 원 넘어서 지금 500만 원까지. 그래서 배터리 한 대를 분해해서 거기서 소재만을 추출했을 때 한 400만 원 정도 소재를 추출할 수 있는 굉장히 경제성이 이제 큰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저희들이 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법들이 12개 관련 법들이 엄청나게 얽히 설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건가 하는 거가 제일 큰 관건이었는데, 다행히도 산업부, 환경부, 교통부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어내서 11월 1일 날 저희가 배터리 산업은 날이 있는데 그때 그런 부분들을 산업부에서 일부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미 9월 5일 날 뭐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정부 합동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뭐 이런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GM이라든가 닛산이라든가 또 보시, 또 REL 이런 BMW 이런 데서 사용후 배터리 실증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실증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뭐 거의 안 하는 나라들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보면은 주로 이제 이런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스토리지 장치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뭐 우리가 이렇게 그 굉장히 외진데 좀 약간 습속이라든가 이런 데 공원에 저녁에 산책할 때 그런 데까지 전기선을 좀 이렇게 배전선을 깔기가 어려운 분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런 그 가로등이라든가, 또 최근에 뭐 카카오에서 UPS 저장 장치에도 일부 실험을 하고 있고, 또 전기차를 차징하는데 지금 뭐 급속 차징을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완속에다가 이런 사용후 배터리를 붙여서 급속 차징을 한다든가, 또 이런 이제 그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실증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실증 사례들을 뭐 이런 식으로 주유소에서도 하고, 또 현대자동차, 당진 공장 이런 데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런 EV 차저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 특히 농업용 기계도 지금 전기 배터리를 사용한,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차 한 대를 분해해 가지고 제주에 감귤 농장에 한 6대 정도의 운반을 할 수 있는 이 모빌리티 이런 것도 한번 실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감귤을 이렇게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파워뱅크, 또 그래서 지금 16개 과제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사안업화에 지금 이제 곧 다가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까 전라남도 쪽에 이런 사업을 이제 리사이클링 센터를 준공을 했는데, 그쪽에 지금 제주도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많이 되면서 제주도의 신재생 에너지가 남하도라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파워 그리드의 역할이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이제 그게 점점 육지로 와서 태양광이 많이 설치된 신안 쪽 지역까지 발전 제약이,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또 전기를 안 사주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한 40% 정도가 전라남도 지역에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발전 제약이 올 것에 대비해서 거기다가 ESS를 같이 좀 붙이자. 지금 REC가 없어져 상당히 이제 큰 문제입니다만, 포항에서 리사이클링 특구가 지정되고 울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제주가 카본 프리, 제주가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용후 배터리를 어떻게 이제 지역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수도권 집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역에 남는 재생에너지는 대부분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산업화가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했고, 또 그래서 특히 뭐 이모빌리티라든가 ESS라든가 좋은 배터리는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분류를 하죠. 이제 그래서 좋은 배터리는 이런 데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배터리들은 리사이클링해서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특화된 이제 그런 제품들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재생에너지가 농촌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농업용, 또 예를 들어 전라남도의 어선이 한 25,000척 정도 25,000척 정도 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디젤 보조금을 한 2,500억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런 것들을 전기로 선박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들. 그래서 아마 바다의 테슬라가 또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아주 작은 단위로 했는데 지금 20메가짜리 ESS 사용후 배터리로 20메가짜리 실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TOC 같은 센터를 만들어서 제어를 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하고 이제 사용후 배터리하고 굉장히 이제 관련성이 많은데, 이 배터리 전극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한 60%에서 70%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전기차에서 상하고 난 배터리를 버리지 않고 6에서 7년 동안 사용하면은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리사이클링만 뿐만 아니고 리유스도 지금 규제를, 그래서 전기차에서 사용하고 나온 배터리를 버리지 못하게 그것을 몇 년 동안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한테는 기회이자 또 위험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농업용 이런 거, 그다음에 에너지 제로 하우스, 그다음 각종 이제 이런 양식장에 뭐 이런 거가 지역 산업하고 굉장히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드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그리드하고 연결시켜서 이런 양식업까지 확대하는 그런, 뭐 나주에 예를 들고 있는데, 나주에서 재사용을 하고 나주 지역 이제 굉장히 그 평야지대가 만들었습니다. 나주에서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제 못 쓰는 배터리를 광양에서 재활용하는 그런 광양센터는 금년 말 정도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전남뿐만 아니고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주로 수도권보다는 농촌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EU에서 이 배터리 디렉티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미 발표를 해서 앞으로 배터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건지를 발표를 하고, 저희들도 이 모델을,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이 모델을 따라서 친환경의 사업의 주도는 지금 유럽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아까 뭐 IRA 규제가 있죠. 소재, 배터리 셀. 그래서 이런 전 과정을 배터리 패스포트에 담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됐고, 이게 어디에서 사용이 되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모든 부분들을 이 배터리 패스포트에 담아야 되는 뭐 그런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숫자로는 저희들이 2026년에
한 700조 정도의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배터리 전체로 보면은 2020 저희들이 6년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넘어갈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 현재 배터리 지금 저희들이 오다 받은 수주 잔고는 거의 한 500조 정도에 이르러서 이미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또 뭐 굉장히 크죠.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설 정도.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특별하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지는데 매년 30% 정도의 성장을 한 10년 정도 해 나갈 산업이, 전무후무한 산업이 탄생하고 있다. 세계가 지금 이 산업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 저희들도 일자리 창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정 박사님께서 애기야 말씀하셨는데, 지금 배터리 인력이 한 10만 명 정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헝가리, 폴란드에서는 지금 뭐 사람들이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사 짓는 분들까지 모셔다가 거기서 뭐 1개월 정도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도시가 뭐 커봐야 2, 30만인데 지금 저 미국에 13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11개가 한국 공장입니다. 그래서 인력난이 굉장히 미국에도 심각하고 있어서 그 인력을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해드릴 건지. 그래서 미국에서 IRA 법을 지금 뭐 그대로 시행한다고는 하지만은 저희 배터리 업계는 결국은 IRA 법이 속내는 중국은 너희들은 미국에 들어오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업계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11개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고 더 투자를 계속 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